안녕하세요. 연금 강의 개인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24년째 폭탄 돌리게 하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15%로 오르고 연금 수급 시기도 현재 63세에서 68세로 늦춰질 것 같습니다. 15%로 인상하고 68세 연금을 받으면 앞으로 60년 후 기금이 고갈된다고 합니다.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그래서 어떻게 연금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은 보험료가 소득의 18%가 넘는데 우리나라는 24년째 9%입니다. 그동안 많은 정부에서 5년마다 국민연금 재정에 대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이대로 가면 곧 죽는다고 진단해놓고 유권자 표 때문에 치료하지 않고 계속 폭탄을 돌렸습니다. 대신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만 선거 때마다 올렸습니다. 이제 젊은 세대들이 그 폭탄을 맞게 생겼습니다. 정부안이 확정되고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더 내고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얼마나 더 내고 얼마나 늦게 받을지만 남았습니다. 현재 9%인 보험료를 많이 올리고 현재 63세인 연금 수급 나이를 66세나 67세 아니면 68세로 늦추자는 겁니다. 여러 가지 안을 올렸지만 사실상 위원회에서는 15%로 올리고 68세로 늦추자는 안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년 0.6%포인트씩 보험료를 올려서 10년 후 15%로 올리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2025년에는 소득의 9.6%, 26년에는 10.2%, 이렇게 매년 0.6%포인트씩 올려서 2035년에 15%까지 올리자는 겁니다. 월 400만 원 월급쟁이 기준 현재는 9%인 36만 원을 냅니다. 그중 절반은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나는 18만 원만 내면 됩니다. 그런데 15%로 오르면 보험료가 60만 원이 되고 그중 절반인 30만 원을 내가 내야 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내가 다 내기 때문에 2035년부터는 60만 원을 내야 합니다. 현재는 63세 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5년마다 한 살씩 뒤로 늦춰집니다. 결국 지금 43세인 사람은 2048년 68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 가성비는 더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험료를 9%에서 15%로 올리면 무려 67%가 인상된 겁니다. 보험료는 67%가 오르지만 연금은 그렇게 오르지 않습니다. 연금 가성비의 기준이 소득 대체율입니다. 소득 대체율은 생애 평균 소득 대비 노후에 받는 연금 비율을 말합니다. 생애 평균 소득이 400만 원이고 소득 대체율이 40%라면 연금을 160만 원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40년간 근무했을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직장에서 40년간 근무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불안정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많아서 실제 가입 기간을 반영하면 실질 소득 평균은 약 25% 내외 정도가 됩니다. 평균이 그렇다는 겁니다. OECD 국가 중 유난히 우리나라가 공적연금 소득 대체율이 낮습니다. 처음 도입 당시 소득 대체율은 70%였습니다. 도입 후 10년 만에 60%로 낮아졌고 2008년부터 매년 0.5%포인트씩 지금 낮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소득 대체율은 42.5%고 5년 후에는 목표치인 40%가 됩니다. 용돈 수준인 연금을 더 많이 받게 하려면 소득 대체율을 올려야 합니다. 이번에 위원 중 2명은 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올리자고 주장해도 위원회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위원회에서 나가버린 것입니다. 더 많이 내더라도 지금보다 조금 더 받게 하자는 목소리는 이제 위원회에서는 사라졌습니다. 15%로 올리고 68세로 늦추면 2082년까지는 기금이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에 기금이 고갈된다고 했으니까 고갈 시점을 27년 늘린 것입니다. 박수를 쳐야 할지 쓴 웃음을 지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 출생률 0.7이 2040년에 1.19가 되고 2050년엔 1.21로 오른다는 전제입니다. 장밋빛 희망사항 같습니다. 이렇게 출생률이 오르지 않으면 기금 고갈은 더 빨라집니다. 소득에 대해 건보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올리면서 청년층에게 출생률도 더 올리라는 겁니다. 왜 아이를 낳지 않을까요? 먹고 살기 힘들어서겠죠. 그런데 지금보다 보험료는 67%나 더 내야 하고 거의 죽기 직전에 연금이 나온다고 푸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2070년이면 노인 비중이 약 46%입니다. 세계 평균이 20% 수준이니까 우리나라가 2배 이상 높습니다. 2070년이 되면 경제활동 인구 100명이 노인 116명을 부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이 내야 할 세금과 건보료, 보험료는 지금보다 훨씬 가혹해집니다. 그런데 출생률 0.7을 1.21로 올린다는 전제로 약 60년 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한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뼈를 깎는 개혁을 하고 출생률도 희망처럼 올라가도 2082년에 고갈된다니까 그때부터는 선진국처럼 부과 방식으로 보험료를 걷어야 합니다. 걷어서 연금을 주려면 소득의 약 27%를 내야 합니다. 받을 사람은 잘 안 죽고 낼 사람은 안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내는 돈으로만 연금을 충당하진 않고 지금의 공무원연금처럼 재정 지원을 하겠지만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언제 집 사고 애 낳아서 출생률을 올리겠습니까?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드대 교수는 이대로 가면 2070년에 대한민국 국가가 소멸할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소멸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온 국민이 힘을 합해도 부족할 판에 날마다 짜증나고 슬픈 소식만 들려옵니다. 국민들은 피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개혁을 안 하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 지경이 된 건 표를 의식해 24년간 개혁을 하지 않은 역대 정부의 책임이 큽니다. 이번에도 어물쩍 넘기면 안 됩니다. 프랑스 마크롱은 전 국민의 70%가 반대해도 정년 연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정년을 연장한다는데 왜 프랑스 국민들은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62세 정년 퇴직하면 평생 소득의 약 60%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내고 많이 받습니다. 최저임금의 85%인 월 160만 원 정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년을 2년 연장하면 이런 연금을 받는 시기가 2년이 늦춰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년 연장을 반대했던 것입니다. 퇴직하면 바로 노후에 살만한 연금이 나오는데 왜 2년 더 일하라는 거야? 이거죠. 우리는 일을 더하게 정년을 연장해 달라는 건데 연금 지급 시기는 계속 뒤로 늦추면서 정년 연장은 아직 이루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논의해야지 왜 정년 연장은 말도 못 꺼내는지 모르겠습니다. 경제 대국인데 자살률, 빈곤율 1위의 오명은 몇 년째 지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공무원도 65세 연금이 나오고 개혁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도 68세에 나옵니다. 보험료 인상은 젊은이들의 소득에 타격을 줄 것이고 자산을 소유할 기회는 더욱 줄어들겠죠. 그런데 출생률을 1.21로 올린다는 전제로 잡은 계획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해서 재정 확충, 부담이 커진 청년들이 더욱 애를 낳지 않는다. 출생률이 낮아서 재정 계획이 차질이 발생해서 다시 개혁한다. 더 출산을 안 한다. 대한민국이 사라진다. 이런 일은 없겠죠. 국민연금 얘기만 나오면 단골 댓글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n분위를 해서 나눠주고 없애라는 거죠. 희망하는 사람만 가입하게 하자. 그런데 그럴 가능성은 1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목소리는 낼 수 있지만 각자 도생해야 합니다. 결혼 안 하고 현실을 즐기면서 살래? 이런 분들도 많은데 이래도 인생에서 가장 긴 은퇴 후 40년, 50년의 삶은 옵니다. 평생 360번 정도 받는 월급 안에는 은퇴 후 40년간 쓸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몇 번 받았고 몇 번 받을 게 남았습니까? 오늘을 즐기되 은퇴 후 긴 여정을 젊었을 때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자녀 사교육 시키지 않는다고 그 결과가 재앙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노후연금이 부족하면 재앙입니다. 그 기간이 너무도 깁니다. 생각보다 잘 죽지 않습니다. 70세 넘어도 80세 넘어도 연금은 필요합니다. 못 쓰고 죽을까 걱정하기에 앞서 연금 없는데 재수없이 오래 살면 어쩌나부터 걱정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프지 않으면 돈 쓸 곳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아도 연금이 아쉬운 사람이 더 많습니다. 부동산이 많아서 노후에 슬픈 일을 겪을 수는 있지만 연금이 많아서 슬퍼질 일은 없습니다. 고갈되고 개혁이 되어도 국민연금은 쓸만합니다. 내가 싫어도 알아서 월급에서 떼가는데 어쩌겠습니까? 그걸로 부족하니까 악착같이 세액공제 혜택 받아가며 연금 계좌에 조금씩이라도 차곡차곡 적립하셔야 합니다. 연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험은 가급적 멀리 하시고 연금저축 IRP, ISA 계좌를 잘 활용해서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퇴직할 때까지 앞으로 몇 번 더 월급을 받게 되나요? 그 중에서 얼마나 연금 계좌로 넣을 계획인가요? 현직 때 소득의 몇 %를 노후 연금으로 마련하실 건가요? 몰라서 세금과 건보료에서 손해보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세금과 건보료 무서워서 연금을 불신하고 적립을 꺼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제적 자유는 아무나 운 좋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화가 됩니다. 연금 계좌를 무시하고 뭔가 2배, 3배짜리 한 방으로 자산을 튀기겠다는 계획보다는 긴 숨으로 뚜벅뚜벅 가십시오. 시간이 돈입니다. 보험 들어달라는 가족과 지인의 부탁 잘 이겨내시고 속지 않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난 재테크에 관심이 없다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예금을 하더라도 세금과 건보료에서 자유로운 IRP 계좌에서 해라. 이게 무슨 재테크식이나 되겠습니까? IRP 계좌에 돈만 내놓고 그 돈이 뭐 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재물에 관심 없는 돈을 초월한 양 자랑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금의 주적은 소득 부족이 아니라 귀차니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 후 많은 분들 연금 상담을 하는데 다양한 분들을 만나서 그들의 삶을 접하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상담 받는 분 중 귀차니즘에 빠진 분은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멀리 서울에서 부산에서 대전까지 부부가 같이 오시는 분들 보면 참 보기 좋습니다. 은퇴 후에도 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늘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의 작은 도움이 그분들의 노후가 축복이 되는데 기여하길 바라봅니다.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연금 부자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